네, 38번째 AKN 애뉴얼 미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스탠퍼드 대학의 이진형 교수입니다. 저는 예일대학교의 박인현입니다. 여러분들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AKN 커뮤니티에 계신 많은 교수님들께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한국말로 좀 진행을 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졸리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그 진행 중간중간에 퀴즈가 있습니다. 졸리시지만 좀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단순히 퀴즈뿐만 아니라 상품도 큰 거를 준비했습니다. 스타벅스 그 상품 카드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AKN 서베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거기에 맞춰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저는 현재 한국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자, 손 들어주세요. 네, 저쪽 그 웨스트 사이드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려주시고요. 그럼 두 번째, 그러면 나는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 오케이, 이쪽에 많이 계신데 지금 보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기타, 호주, 기타 지역에서 일하고 있다. 손 들어주세요. 두 분 계시네요. 저쪽 끝하고 이쪽 끝에. 네, 정말 멀리서 다 오셔갖고 전부 환영합니다. 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한국말로 다 소통을 하게 됐는데 나는 한국말을 잘한다. 손 들었어. 자, 내려주시고요. I cannot understand Korean very well. 네, 몇 분 계십니다.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한국말을 못하시는 분 옆에 계시면 통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AKN에 온 지 거의 한 6년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AKN에 와본 적이 있다. 와, 아주 많으십니다. 웰컴 백. 오케이. 그러면 나는 AKN이 처음이다. 와, 되게 많네요. 그래서 아무튼 전부 다 환영하고 계속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어떤 커리어 스테이지에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겠는데요. 자, 나는 대학원생이다. 손 들어주십시오. 대학원생분들이 참 많네요. 손 내려주시고요. 나는 포스닥이다. 대학원생보다는 적지만 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나는 교직원이다. 교수이다. 손 들어주시고요. 또 내려주시고 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손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올해 AKN 미팅에서는 저희가 스페셜 테이블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혹은 포스닥 그 외에 그런 분들이 그 미래의 커리어 디벨롭먼트를 위해서 그 8, 9, 10, 11 이렇게 좀 그 테이블을 준비했는데요. 그럼 나는 현재 포스닥 포지션을 구하고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 이제 여러분들이 뭐 대충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많이 알게 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테이블에 앉아 계신데 테이블에 있는 다른 분들과 함께 팀 퀴즈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이제 한 팀입니다. 인사를 한번 서로 나눠주세요.
자, 그러면 고난이도 문제. 미국 오데오는 미국과 캐나다 국경지대 5개의 큰 호수를 말합니다. 슈피리어, 미시간, 휴런, 이리, 온타리오호 등을 말하죠. 시카고는 미시건호에 접해 있습니다. 모두 다 아실 것 같고, 수피리오가 이름처럼 가장 큽니다. 그러면 면적이 2배로 넓은 호수는 미시간호이다. OX 5 4 3 2 1 오케이, 스탑. 자, 저쪽에 잠깐만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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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주시고 O 앉아주세요. O. 남아주세요. 나머지 앉아주세요. 자, 여러분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잘 들어주세요. 다음 문제 살아남으실 분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다음 문제입니다. 대학원생 혹은 포스닥 연구원들이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지 않고 뉴스를 읽거나 게임을 하고 있었으면 지도 교수님이 기침을 하고 눈치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제. 물고기도 기침을 한다. 예, 아니요. 5 4 3 2 1 스탑. 자, 그러면 X X X X X X X X X 다 앉아주세요. 자, 우리 테이블이 1등인 것 같다. 자, 몇 명 있나요? 세 명 있는 테이블. 3명. 우리 테이블엔 3명이다. 3명. 3명 없나요? 자, 저쪽 테이블. 네. 저쪽 몇 명 있나요? 여긴 몇 명인가요? 그럼 다 앉아주세요. 3명 테이블 축하드립니다. 자, 제이 교수님 상품 전해주세요. 네. 자, 여러분 못 이기신 분들 아쉬운 것 같아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올해 AKN 미팅은 38회입니다. 첫 번째 AKN 미팅은 1982년입니다. AKN 어워드는 첫 번째 미팅 때부터 주어졌으며 최초의 포스닥 어워드는 손영진 회장님께서 수상하셨습니다. 예, 아니요. 5 4 3 2 함정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함정 문제. 5 4 3 상품 받으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AKN 미팅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프닝 리마크로 AKN 코-프레지던트이며 KSBNS 프레지던트이신 허성호 교수님께서 오프닝 리마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에 있는 허성호 교수인데 현재 한국뇌신경과학회 회장 그리고 이브로 인터내셔널 브레인 리서치 오거니제이션 공동 조직위원장을 했고 아시아 오세아니아 뇌과학연합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1988년부터 뉴로사이언스 미팅을 계속 좀 다니고 있어요. 근데 꽤 좀 젊어 보이지 않으세요? 사실은 제가 오늘 5분이 주어져 있는데 5분 동안은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보겠습니다. KSBNS의 약자가 뭔지 제가 여쭤보려고 제가 슬라이드 준비했는데 벌써 AKN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 AKN은 저도 아메리칸 코리안 뉴로사이언티스트 모임자인데 아니죠. 그다음에 SFN은 Society for Neuroscience고, FAONS는 Federations of Asian Oceanian Neuroscience고, 이브로는 International Brain Research Organization인데
왜 이렇게 다양한 리서치 학회들이 이렇게 많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한테 한번 쉐어를 하려고 그냥 형식적인 오프닝 리마크 할 게 아니라 슬라이드를 몇 장만 준비하는데 한 4, 5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SFN vs F 땡땡N 이렇게 있죠. SFN은 지금 아시다시피 3만 명 이상 1년에 한 번씩 미국에서 모이는 그런 미팅이죠. 뉴로사이언스 미팅. 그다음에 F 땡땡N N은 Federation입니다. European Federations of European Neuroscience Society. 그다음에 FALA는 Latin American Neuroscience Society. 그다음에 페온스가 있어요. 페온스는 보여드리는 것은 이분들께서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해주셨고 제일 초록색 오른쪽에 초록색 입으신 김재상 교수님 사무총장님, 그리고 이인하 교수님, 강효정 교수님, 신찬영, 정성진 사무국장님. 정성진 사무국장님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송미령 교수님, 손기훈 교수님, 서울대 이세영 최세영 교수님. 자, 그러면 이런 로컬 오거나이제이션 커미티는 누구들인가 보면은 여기 앞에 오늘 톡 해주실 신희섭 교수님이 저 가운데 앉아 계신데 저희 한국 뇌신경과학회가 사실은 주축이 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400명이면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SFN 지금 3일째 피곤하실 텐데 3만 명이 왔는데 거기에 한 뭐 6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그거가 저희 한국 뇌신경과학회에서 오거나이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에 계신 분들이 대의원 교수님들이신데 이번에 우리나라 신경과학의 국격을 좀 높여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대학원생들이 많이 계신데 한국 출신의 뉴로사이언스를 뭐 어디서 하시건지 월드 클래스 뉴로사이언스를 하고 계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하시기 바라고, 마지막 슬라이드는 어제 밤에 AKN 프리 미팅이 있었습니다. 손영진 박사님께서 AKN의 회장님이시고 저희 이제 PI 미국에 계신 PI 교수님들 40여 명이 다들 일어나셔가지고 슬라이드 없이 5분 동안 어떤 리서치를 하고 계신지를 처음으로 이게 시도를 했는데 정말 저는 임프레시브했고 제 옆에 앉아 계신 김용수 박사님의 원천 기술도 무엇인지 궁금했었는데 오늘 톡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왜 갖고 왔냐면 여러분들이 You are now connected to the world.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의 작은 나라에서 뉴로사이언스를 꼼지락꼼지락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뉴로사이언스 여기 와 계신 한국인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이브로를 통해서 한국의 뉴로사이언스의 어떤 그 격을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좀 디테일한 그런 이브로 리포트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한국뇌연구원의 정성진 이브로 사무국장님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오프닝 리마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다음은 교수님께 말씀해 주신 대로 정성진 사무국장님께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뇌연구원의 정성진이라고 합니다. 현재 책임연구원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브로의 그 로컬 커미티에서 4년 동안 그 사무국장으로 하면서 같이 그 이브로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장님, 손영진 회장님하고 그리고 저희 KSBNS 회장님 허성호 선생님 자리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슬라이드를 이제 오픈을 할 건데요. 그 메인 베뉴는 엑스코라는 곳이었고요. 엑스코가 대구에 있는 컨벤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큰 현수막이 사실 그 모든 그런 학회들이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상징적으로 아주 매우 크게 저희가 좀 예산을 많이 투영을 해서 그래서 좀 자랑을 하려고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예, 이거는 오프닝 세레모니입니다. 오프닝 세레모니에 이렇게 회장님께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초청을 했었던 그 공연이 사실 너무나 화려한 공연들도 많은데 그 발달장애 그 합창단이 그 합창을 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많은 터치를 줬다고 저희가 지금 많이 그 칭찬을 들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전체의 델리게이트는 4,385명이고요.
89개의 나라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원국은 84개인데 그보다 더 많이 온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다른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각 나라에서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특히 뭐 미국에서 많이 오셨고 중국에서 많이 온 것으로 저희가 지금 레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인바이트 스피커에는 11명의 인바이트 스피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벨 로리엇을 포함해서 저희 지금 많은 그 사이언스를 하시는 분 중에 아주 액티브하신 분으로 저희가 모셨고 심포지엄은 40개 세션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스페셜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올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앱스트랙트였습니다. 앱스트랙트가 그 전에는 1,000개 조금 넘었었는데 올해 1,550개여서 이것도 역시나 레코드를 저희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런천 세션이라고 해서 점심 시간에 있는 세션들을 하루에 4개씩 돌렸는데 이것도 거의 풀로 모든 참석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사이언티픽하게 저희가 그 많은 정보를 줘서 이것도 아주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사진으로 제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제가 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진으로 그 다음에 빨리빨리 돌리겠습니다. 이것은 11명의 인바이트 스피커들을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40개 세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터가 1,550개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런천 세션은 이렇게 지금 풀로 다 차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한 세션당 200명 정도를 저희가 런치를 무료로 제공을 해서 대부분의 참석하시는 분들이 런치에 큰 문제가 없이 저희가 잘 운영이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이거는 인터내셔널 브레인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현재 그 각 나라에서 내셔널 프로젝트 하시는 걸 아실 거예요. 아마 미국에 계신 분들은 브레인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나라에서 7개 나라,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 중국, 일본, 그리고 호주, 캐나다, 우리나라 해서 7개의 나라들이 내셔널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들이 하고 있는 나라들이 모여서 인터내셔널 브레인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조성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 한국내연구원이 세션을 오가나이즈를 해서 그 각 나라 대표들, 사이언스 하는 대표들을 모여서 인바이트들을 스피킹을 한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다음에 저희 그 입으로의 정신 중에 하나가 영 사이언티스트들을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인터내셔널 브레인 비라고 해서 그 뇌과학의 올림피아드와 같은 그런 이벤트가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올해는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처음으로 참석을 했는데 중국 친구가 1등을 했습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요 가운데 보시면 Young Investigator Training Program이라서 YITP가 있는데 50명의 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각 PI들의 랩으로 초청을 해서 일주일 동안 핸즈온 그 익스페리먼트를 했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대중 강연으로 그 카오스 재단에서 내연구원하고 같이 그 작업을 했던 것인데 그 브레인쇼라고 해서 학생들과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강연을 그 노벨 수상자인 그 에릭 네슬러가 같이 턱을 졌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예, 그리고 이제 많은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프레지덴셜 디너라든지 그리고 많은 그 투어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오셨던 그 델리게이트들한테 아주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128개의 부스가 있습니다. 뭐 SFN에는 저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브로엔 그간에 100개에 달하지 않는 그런 부스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레코드를 저희가 갖게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11개의 스폰서들을 저한테 진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이 행사가 워낙 예산이 많이 드는 행사였는데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대구시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 많이 도와주셨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은 그런 파운데이션에서 저희들을 서포트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이거는 이제 클로징 세레모니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커미티 멤버들 그리고 이 그 행사가 KSBNS하고 KBRI가 호스트여서 마지막 클로징 리마크를 KBRI의 그 서판길 원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2부로가 올해 이렇게 잘 마치게 돼서 저도 너무나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희 위원장님이신 허성원 선생님 그리고
항공내연구원의 서판길 그 원장님께서 큰 리더십을 가지고 저희들 잘 리드해 주셔서 무사히 잘 끝나게 돼서 너무나 다행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한테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많이 참석을 하셨을 텐데 참석해 주신 여기 계신 사이언티스트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애뉴얼 AKM 미팅을 가능한 거는 사실은 이제 많은 스폰서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스폰서에 대해서 AKN 회장이신 손영진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이제 지금 이 미팅이 횟수로 이제 38번째 되는 이제 올해가 미팅인데요. 그동안 매번 이제 많은 분들이 미팅 준비하면서 항상 이제 가슴을 졸이는 게 올해도 이제 충분한 이제 후원을 받을 수 있어서 올해도 이렇게 더 많은 이제 분들이 모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가 했는데 다행히 올해도 그렇고 항상 이제 그동안 이제 계속 끊임없이 이제 후원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단체 기관들은 다행히도 이제 계속 또 후원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성과 같이 새로운 이제 스폰서 이제 그 회사들이 나타나 주셔가지고 IBS 연구단이 뇌과학 관련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성기 단장님, 김은준 단장님 그리고 저희 연구단은 이제 코디렉터가 이창준 박사님이 이제 작년부터 같이 하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에 그 AKN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래서 조금씩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키스트가 후원을 더 많이 해달라는 소리 같아서 죄송합니다. 많이 못 해가지고. 키스트 좋은 직장입니다. 그 키스트가 어디에 있나 하면은 그 주위에 동덕여대도 있고 고려대학도 있고 경희대도 있고 외국어 대학도 있고 뭐 6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국책연구소지만 대학과 같은 분위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주위의 분위기가 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직장이라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늘 뽑으니까 여러분들 꼭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뇌신경과학회 KSBNS인데 우리 허 교수님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년 이제 이종훈 교수님이 이제 내년도 회장 맡으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더 확실히 우리 후원해 주십사 하고.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한국뇌신경과학교 회장을 맡게 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종은입니다. 네, 인사를 먼저. 이렇게 또 시카고에서 또 많은 분들 같이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서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이 AKN과 한국뇌신경과학회가 같이 좀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있기를 바라고요. 어제 저희 프리 미팅 때 이제 뇌신경과학회 안에 AKN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거에 대한 논의가 잠깐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런 기회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뇌신경과학회는 8월 27일로 결정이 됐고요. 서울의 홍은동에 있는 힐튼 호텔 아마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다시 이제 서울로 저희가 돌아가서 서울에서 8월 27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저 이제 KBRI 뇌연구원이 있는데 뇌연구원 이제 서판길 원장님이 이제 작년에 부임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이 모임에 못 오셔가지고 되게 아쉬워하셨어요. 그래서 대신 저 구자욱 박사님이 서판길 원장님 인사말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내연구원의 전략실장을 맡고 있는 구자욱입니다.
국정감사 그 일정 때문에 저희 원장님께서는 이제 불참을 하셨고 대신 제가 감사 인사말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이제 손영진 회장님 이하 여러 임원 교수님께 일단 감사드리고요. 2000년 이후로 제가 이제 AKN을 계속 매년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벌써 횟수로 이제 19년 막 이렇게 되는데요. 올해처럼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이렇게 그 미팅은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많은 발전과 기대를 하고요. 저희 뇌연구원 2022년 그리고 23년에 지금 현재 좌뇌 건물만 있는데 뭐 스틸 펑셔널하긴 하지만 이제 우뇌도 짓습니다. 그리고 23년에 이제 완성을 하게 되는데 뭐 짐작하시다시피 대규모 오프닝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irst Biotherapeutics 그리고 ISTN 그리고 사이텍 코리아 저희 이 회사는 정말 고맙습니다. 한 10년 동안 된 것 같습니다. 계속 꾸준히 매해 저기 후원을 계속 해주셨고 올해 저희 D&D 파마텍 그리고 GNT 파마 제가 지금 이름만 부르는 거는 저한테 이제 여기 참석한다는 연락을 안 하셔가지고 지금 인사말 기회를 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디포 그리고 이제 오늘 저 10X 제노믹스 이제 이따가 또 강연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뉴로컬 사이언스 여기 성재영 대표님이 오늘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재영 대표님이 잠깐 인사말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 의과대학의 성재영 교수고요. 또 동시에 제가 4년 전에 창업한 누라클 사이언스를 대표해서 왔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회사에서 되게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 회사가 사실은 한 15개 특허가 있고 각국 진입하면 한 40여 개가 되는데 어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회사가 대한민국 특허 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올해 그러니까 좀 운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기관으로부터 이제 펀드도 많이 받았고 내년에 이제 상장을 준비하는데 그 상장을 위해서는 정말 저희 회사의 그런 사이언티픽 밸류를 높여야 돼가지고 그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그 밸류 높일 수 있는 여러 인재들을 지금 찾고 있고요. 여기 계신 그 분들 중에서 저희 회사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그 선생님들과 그 콜라보레이션을 좀 해가지고 저희 회사의 가치도 높이고 우리 한국에서 나온 그런 그 벤처 회사의 위상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꼭 소개를 드리고 싶은 분이 우리 정진모 교수님인데 신 교수님이 이제 서울대 의대를 이제 나오셨고 코넬에서 이제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교수 생활을 한 5년 정도 이제 한국 그 포스텍 들어오시기 전에 MIT에서 이제 조교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키스트에서 계시고 그 브레인 인스티튜트 이제 새로 만드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IBS 그 인지 그 사회성 연구단 단장으로 있으시고요. 그리고 뭐 경력 중에 이것도 그 경력을 다 없죠. 그리고 저기 상 받으신 거 이런 거 저기 정말 너무 길어서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대한민국 1호 국가과학자 선정되셨고 또 호암상 받으셨고요. 그리고 가장 저희 축하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저희 미국 그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거기 펠로우로 이제 되셨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교수님 강의에 다들 집중하시겠지만 지금까지 강의하신 거랑 또 교수님 강의의 내용에 대해서 이따 퀴즈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들 집중해 주십시오. 예, 이게 몇 년 전에 정진모 교수님이 이런 강의하실 때 제가 아주 임프레시브하게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런 강의 처음에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셔서 뭐 강의하지 뭐 생각했는데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상한 강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그동안에 사이언스를 해오면서 어떻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주제를 바꾸고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가, 어려웠던 얘기를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한다고 저희 집 그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 뭔가 하면 괜히 자랑하지 마라. 그다음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건데 훈계하지 말아라. 괜히 충고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보링한 게 없다. 그런데 제 사이언스 얘기를 하려니까 한번 제가 그동안에 사이언스 배운 과정을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4학년 때 이제 졸업하기 전에 임상 실습이 있습니다. 그때에 소아과를 갔는데 어린아이가 뇌 결핵, 옛날에 결핵이 그런 게 많았어요. 그게 걸렸었는데, 그러니까 뇌가 속에 이제 물이 자꾸 고이니까 풍선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저는 그 임상 의사로서의 역할을 즐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 직업은 나한테 안 맞는다.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기초 서울의대 미생물학 교실에 조교로 들어갔죠. 그런데 74년에 졸업해서 거기 들어갔는데 정말 한심한 거였어요. 거기서 한 2, 3년 있으니까 친구들이 보고서 너 어떻게 이렇게 말랐냐? 응? 마음고생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잡지를 보면, 그래도 잡지는 또 네이처를 보고 뭐 그러는데 거기에 나오는 걸 보면 그 하늘나라에서 하는 얘기들을 써놓고 있단 말이죠. 근데 대한민국의 74년에 그 연구실이라는 거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파이펫을 손으로 만들어서 뽑아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그 파스로 파이펫을 쫙 일정한 사이즈로 해가지고 박스에 다 나와서 그러죠. 그리고 파이펫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하면 좀 구질맞게 될 거예요. 근데 파이펫 중에서 아주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선생님만 쓰는 파이펫이 있어요. 이게 그 파이렉스로 만든 파이펫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국산 파이펫인데 이거는 대충 맞는 꼴이 맞는 그런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참 재수가 좋아서 미국에를 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MD를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닥터로서 포스트를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슬론 패팅 인스티튜트에 왔는데 거기 최용선 교수님이 이제 저로 오라고 해서 왔죠. 근데 보니까 실험실에서 이제 면역학을 하는데 보니까 파이펫도 다 디스포저블로 쓰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레이블이 파이렉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와, 파이렉스 파이펫을 한 번 쓰고 버려?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예,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그래도 면역학 재미있게 하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면역학이 굉장히 좀 프리미티브했었어요. 사람의 블러드에서 뭐 림포사이트 분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컬처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때 생각이야. 이게 진짜 뭐 될까? 굉장히 좀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바이올로지를 하면은 유전학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네틱스를 의과대학에서 간단히 배웠지만 보니까 이게 너무 부족하더라. 유전학을 하지 않고 바이올로지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해서 그럼 아예 대학원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 코넬에 거기서 이제 PhD를 하러 들어갔죠. 그래서 80년에 들어갔는데 이건 제가 좀 자랑을 해야 돼요.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의 논문 2개 내고 퍼스트 오서로 네이처에 하나를 냈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 희석한도 졸업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80년 9월에 시작해가지고 83년 5월에 끝났으니까 뭐 2년 반 조금 되는 상태에 끝났죠. 뭐 거의 기록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한 2년 정도를 그 같은 시스템 속에서 하면서도 또 이제 결과가 좋았어요. 이렇게 엄청 잘 되니까 야, 이게 연구라는 게 이런 게 쉬운 거구나. 근데 그런 상태에서 MIT 그 와이트헤드 연구소가 있죠. 와이트헤드 인스티튜트 포 바이오메디컬 리서치. 그 당시에 새로 생기는 연구소였고 데이비 볼티모어, 뭐 제리 핑크, 뭐 이런 기라상 같은 분들이 있었는데 볼티모어가 이제 연락을 했더라고요. 우리 와서 한번 세미나 해라. 그래서 갔더니 그 패컬티는 이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늠름하게 갔죠. 뭐 여태까지 하던 거 그런 자신감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의 그 유전학이라는 게 지금 생각하면 예를 들면 어떤 피노타입이 있으면은 DNA 시퀀싱하고 해가지고 유전자 클로닝하는 게 굉장히 빠르죠. 그 당시에 크로모소멀 워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클론을 하나 잡아서 또 그거에서 프로브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오버랩한 클론을 잡고 하는 그야말로 워킹이죠. 그래서 그다음 그 박사학위하고 포스트하면서 하는 게 마우스 제네틱스 중에서 마우스 디벨롭먼트 그 지인이 있어요. T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브라키유리 이게 지금으로서는 패턴 마우스의 버터브레이트 포메이션을 관여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내가 이걸 클로닝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했는데 이게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킹이라는 게 그거가 아마 뭐한 10 메가베이스 정도 될 것 같아요. 좀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학위 과정의 그 빛나는 성공 때문에 스스로 발목을 잡은 거죠. 잡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마음속 고생을 하고 있다가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진 낙아웃 테크놀로지가 이제 그때 잘 이스태블리시 되었어요. 그 와이드 연구소의 넥스트도어에 루돌프 예니시가 있고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이제 발달되는 걸 봤죠. 그리고 야 이걸 이런 크로모솜 워킹 같은 거 집어치우고 이런 테크놀로지를 내가 빨리 흡수해서 하자. 그렇다면 뭘 할까? 그 뇌 연구를 해야지.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에 뉴로 아나토미가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휴먼 브레인 클로폼 픽스 한 걸 가지고 다이섹션하고 뭐 이런 거였죠. 그런데 그 후로 할 기회가 없었죠. 그랬더니 그럼 지금 이 기회에 이걸 하자라고 생각하면서 뉴로사이언스를 이제 그 와이트헤드에 있으면서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그때 마침 NIH에 이석우 박사님이 그 바이오케미스트를 시작하셔가지고 진 클로닝을 하셨어요. 포스폴라이베이스 베타 시리즈를 클로닝을 하셨죠. 그래서 그 양반하고 이제 이석우 선생님한테 이제 의논도 좀 드리면서 그럼 제가 그걸 가지고 한번 나가서 해볼까요? 라고 해서 그 일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 중에 포항공대에 그 돌아가신 김호길 총장님이 어떻게 연락을 하셨어요. 그 한번 오시라 포스텍에 와서 한번 강의를 하고 그래서 갔더니 포항공대가 거기가 그 당시에 거기도 새로 시작하는 대학이었으니까 그래서 호미곶 우리나라 지도에 그 토끼꼬리 거기에 아주 멋있는 그 횟집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저를 설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동물실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물실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해주겠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포항공대로 온 거죠. 그러니까 뉴로사이언스
시작한다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포항공대로 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제네틱스의 툴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카웃이라는 테크놀로지가 새로 생긴 거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뉴로사이언스를 하는데 포항공대에서 한 10년, 그러고 하다 보니까 그 키스트로 다시 조금 돼서 10년, 그 다음에 이제 IBS로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때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한 10년마다 직장을 옮겨야 된다. 아니면은 옮기지 않으려면 거기서 뭔가 새로운 혁명을 만들어놔야 된다. 안 그러면 거기 이제 루틴으로 빠지게 된다.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대충 보니까 한 10여 년씩 이렇게 제가 이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이제 저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뉴로사이언스를 내가 그 뉴로사이언스를 앞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카웃을 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럼 뭘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 유전학에서는 이런 여러 개의 주인들의 인터랙션을 보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까지 뉴로사이언스를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뉴런에서 중요한 게 뭘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칼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많은 것이 영향을 줘. 그래서 그러면 뉴런 셀 속에 칼슘을 조종하는 유전자들을 몇 개를 나가서 하자라고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근데 이것저것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기특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볼티지 게이지 칼슘 채널 그 몇 개, 그다음에 G 프로틴 리셉터 다운스트림의 시그널링인 그 PLC 베타를 몇 개, 그다음에 이제 그걸 칼슘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그러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N6 소디움 칼슘 익스체인저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낙아웃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포스폴라이페시 중에서 베타1, 베타4, 볼티지 게이지 칼슘 취하면서는 A, B, C, D, E, G 그 당시에 알려져 있는 건 다 했죠. 거기에도 좀 스토리가 있죠. 그래가지고 포스폴라이페시 베타1, 베타4를 가지고 논문을 냈어요. 포항에 가가지고 97년에 그 논문을 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채널에 대한 낙아웃들도 쭉 진행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스탠포드에 있는 그 리처드 체hen이라고, 딕 체hen이라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분이죠. 그 양반 랩에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성전 모르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죠. 그러니까 제가 뉴로사이언스를 하는데 하도 아웃 오브 블루로 시작했기 때문에 저한테 큰 약점은 뉴로사이언스의 유명한 사람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도 없고 대신 어떤 때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죠. 그 장점도 되고 뭐 겁이 없이 그냥 뭐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딕 체hen이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그 양반이 칼슘 채널에 아주 파이어니어거든요. 내가 칼슘 채널들, 볼티지 게이지 채널들을 낙아웃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네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뭐 이런 무슨 PQ 타입에 양반은 관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같이 뭐 일하자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일들이 진행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소디움 칼슘 익스체인저를 만들었더니 러닝 앤 메모리가 증가돼 있어요. 그랬더니 미팅에 왔더니 토네가와는 옛날부터 알았었는데 만나가지고 그 양반이 리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논문 되게 재밌더라. 그러면서 억셉트 되고 뭐 그런 식의 일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저는 잡식 동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느냐, 결국은 마우스에 의해서 저는 가이드를 받는 거예요. 뮤테이션이 무슨 피노타입이냐에 따라서 다행히 브레인을 포커스한다고 했지만
어차피 다양한 지금 것이 나올 수밖에 없죠. follow the phenotype를 해가지고 그쭉 일을 했는데 그래도 주로 탈라무스와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고 근래에 세타 리듬이라든가 피어 메모리 등등과 관련이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조금 지나가면서 보죠. 이게 피어스 중요한 논문들이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논문들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97년에 그 피어스 베타 1과 베타 4를 가지고 논문을 만들었는데 이게 에필랩시를 보이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에필랩시와 연관에 대해서 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CA3.1 T-타입 칼슘 채널인데 이 낙아웃을 만들므로 해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 T-타입 칼슘 채널 하는 사람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 논문을 2001년에 발표한 다음에 SFM에 와가지고 그 세들라인 미팅이 있었어요. 탈라무스 세들라인 미팅. 그런데 그 당시에만 해도 칼슘 채널에 몰리큘러 바이올로지 클로닝 한 거는 있지만 이거를 낙아웃한 일을 저희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그 스탠포드에 존 후그나드라고 있어요. 그 채널 전문가고 그 친구가 그 사람들이 막그 T-타입 채널이 뮤테이션이 되면 뭐 어떠냐 저떠냐 하면 뭐 의논하는데 야 그러지 말고 그 희섭이가 한번 얘기하게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 생각이 너무 오래가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에.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탈라무스가 이제 피어 메모리 쪽과 관련되는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되는데 그 이성찬 박사가 지금 한 게 2011년에 한 게 시작이었죠. 그게 계속되면서 이제 최근까지도 뭐 네이처에 나가게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사실 한 10년 2010년에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저한테는 중요한 논문이 됐습니다. 2010년에 전대중 박사가 그 Observational Fear Learning, Empathy, Affective Empathy라는 논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거 쪽에 관해서 알시노 실바 하는 그 친구는 저희 랩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엠퍼티에 대한 모lecular cellular neuroscience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소셜 비헤이비어에 대한 서킷 연구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새로운 비헤이비어럴 패러다임을 만드는 게 정말 목마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것이 그다음에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대학원 저는 뉴욕이 고향 같아요. 왜냐하면 뉴욕에 있을 때 대학원 하면서 너무나 일이 잘 되고 즐거웠으니까. 그런데 보스턴에서 MIT에 있을 때는 아주 고생을 한 거죠. 이게 연구가 그냥 큰 자신감 있게 한 것들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야 사이언스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를 이제 비로소 이제 알게 됐고 거기에 그 동네만 해도 여러 사람이 노벨상 탄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상당히 많이 배웠죠. 그래서 결국은 한국으로 이제 뉴로사이언스로 오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됐고 현재는 소셜 비헤이비어에 대한 뉴로사이언스를 이제 메이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광고입니다. 아까 이제 누가 물어보셔서 제가 집어넣었는데 내년에 5월 달에 키스톤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Neuropsychiatry of Social Behavior. 여기 스칼라십 데드라인이 있고 1월 달까지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리스트가 아주 대단해요. 이 사람들이 다 컨펌드 된 스피커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랑한 것 같고 대신 훈계는 안 하겠습니다. 제 말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김준석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요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싱글셀 레벨에서의 트랜스크립토음을 연구하고 있는 기술이죠. 싱글셀 RNA-seq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커머셜리 만들어진 게 이제 10x 지노믹스에서 가장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10x 지노믹스를 저희가 인버테이션 했고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그런 트렌드가 어떤지 어떤 기술이 있는지를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me to speak here. This is a beautiful venue, and I feel very honored to present to the annual Korean Neuroscience Group. So today what I'd like to speak with you about is biology, a true resolution, the way 10x Genomics defines it. So I literally have 49 slides for 15 minutes. So some I'll go over slowly for conceptual, and the rest, once you see the main concepts, we'll be able to go through it, I hope with maximum understanding, although I don't speak Korean, unfortunately. So by way of an agenda, these are the tools that we'll talk about today. I'm going to spend most of the time speaking about the single-cell gene expression, but I'll tell you how it applies to the other single-cell tools. Can everybody hear me okay? And then I'll also speak with you about the products on the far right, which is the visual spatial transcriptomics. So Visium spatial transcriptomics, where you can map tissue, the location of a particular genomic signal back to the location in the actual tissue slice. So why would anybody want to do single-cell genomics is shown here. So tissues are a homogeneous cell type, so bulk sequencing homogenizes those differences away. And if the biology you're interested in is in a small subset of cells, then you lose that with bulk sequencing. Can you see okay? But with single cell, you maintain the resolution of those populations. So you're still looking at populations of cells, but now without having to pre-sort them, you could look at each of those populations separately from the rest of the solution. So if your science, like I was interested in interneurons in my graduate work, if your science is maintained in a small number of cells, normally you would have to select them away from your tissue. And now you don't have to do that. You can do your heterogeneous sample, dissociate it into individual cells, and then run them on a single cell platform and be able to maintain the integrity of that particular cell type. So to that end, 10x Genomics has built a whole plethora of tools that you saw in the icons on the second slide, but this is the essential workflow for all of the tools that 10x Genomics has in the single cell space. So you require to get your sample into single cells, or for the purposes of neurobiology, single nuclei in solution. You apply them to the reagents and the instrument that we provide. They go to sequence on either an Illumina or a BGI MGI sequencer, and then the software packages all of the tools 10x Genomics has actually come free with the software. And if you don't want to purchase anything but you want to analyze data, we have data sets available on our website where you can analyze the data and publish if you'd like, or use our visualization tools that are free of charge. So here's essentially what's happening on the instrument is you trap an individual cell or nuclei into an aqueous droplet in an oil background, which is shown on the top. So in the first T-junction, you're introducing your individual cells. In the second T-junction, you're introducing oil so that you can make an emulsion. And then the beads that are flowing through from left to right, as you see on that screen, are barcoded. So that's a solid phase reagent delivery system. We're just delivering oligos. And each of the assays has up to 4 million uniquely barcoded oligos. So each of those oligos will label the molecular biology within that droplet. The cell will burst open, or the nuclei will burst open, and the cDNA is labeled with that unique barcode. You end up doing bulk sequencing, but you can deconvolve the data by that barcode and then do single cell genomics. So here's a quick snapshot. The middle is the bead, and that little one on top, that happens to be a T cell. I couldn't get a neuron nuclei for this picture. So let's talk a little bit about single cell gene expression. So this tool is nice because you can capture 65% of your cells. Each channel, and there are 8 channels on the chip, you can capture up to 10,000 cells or nuclei per channel. That means in 20 minutes on the instrument, you can do 80,000 individual nuclei or 80,000 individual cells. And for the purposes of this talk, I'm going to leave the rest of those specs. I can share the deck if you'd like in the future. I want to show you some data. So this is the data type. Who's familiar with t-SNE?
P-distributed stochastic neighbor embedding. Okay, so I'll show you what this is. So these are dots that represent 1.3 million individual neurons. They're neuron nuclei from an embryonic day 18 mouse. Oop. But if I subset that data to 20,000 cells, you can see that it's individual dots. And this data type is when the dots are close together, that means that those two cells are similar in their transcriptome. When those two cells are farther apart, it means that the cells are dissimilar in their transcriptome. So what you can do is go in and pseudo-color the cells based on canonical cell type markers, and then you know what population is. They'll group together based on the similarity of the transcriptome, and if you could label with canonical markers, you know which ones are interneurons, which one are inhibitory neurons, astrocytes, and glia, and so on and so forth. So this data also, again, is available on our website. So if you understand the data type, it's just dots in a graph that's two-dimensional. Each dot represents an individual cell or an individual nuclei. I'd like to show you some case studies of how it was used in the field. So this is a paper that was published in Cell on the primate retina. My mentor used to say the eyes are just an extension of the brain, so I think it is appropriate in this context. So the researchers looked at 92,000 foveal cells and 73,000 peripheral cells. They were able to identify markers for retinal ganglion cells specifically, and they were able to, what you see here on the bottom is a heat map of the different cell types and the canonical markers that are listed along the side on the left. They also looked for over 200 genes that were implicated in human blindness, and they were able to see which cells have the expression of those particular genes in their data set. They also, to a very important point, these MGC cells are responsible for bringing in most of the visual information into the brain, yet there were no ways to actually be able to label them easily. They were very labor-intensive ways to label them. But they were able to actually do that. So this is showing the blindness markers, so markers that were identified in GWAS studies as being implicated in this particular diseases. And the researchers said there's MGCs that are responsible for transmitting most of the visual information to the brain. They basically said that in order to identify them previously, it was laborious and low throughput, but now with the single cell study, there's genetic signatures that they can now go and use to find these cells in their particular sample. So I'll move on to the second case study. This is a beautiful paper on postmortem human brain tissue, which is a super valuable resource, but it's been difficult in order to access it without doing bulk sequencing. And without doing bulk sequencing, it's been challenging. So these authors developed a method to do single nuclei sequencing from frozen postmortem tissue. They were able to see the major 6 cell types. They found 40 transcriptionally distinct cell types in the subpopulation that were some preferentially overexpressed in Alzheimer's disease, and they found that the differential gene expression disease-associated perturbations were largely cell type specific. You wouldn't be able to do this if you were homogenizing away all the differences cell to cell. What you see in the graphic is, again, a t-SNE plot of the 6 major cell types, and what you see in the lower right-hand corner are the major genes that are highly expressed in those particular cell types in the context of disease. They also show nicely that because genes go in different directions in different cell types in the context of disease, you often lose, if you average that out, you lose the actual effect of the gene in a population. So what you see here is a heat map of the genes in the 6 different cell types. So the columns are the 6 different cell types, and the genes are listed along the left. And what you see here is that the bulk analysis is the majority of the bulk analysis is numerically the number of cells that is most represented, and all of the other cell populations are underrepresented, but the gene disturbances are large, but you lose that information if you do bulk sequencing. I have a third case study that's looking at cell type specific transcriptional programs during mouse prefrontal cortex development and also in an addiction model. And here's the model here where they isolate prefrontal cortex, they dissociate into individual neurons. This isn't nuclei, but actual whole neurons. And they put it into our system. And what you see on the bottom is the t-SNE plot of this P60 mouse from 12 biological samples. They looked at 30,000 single cells, and they were clustered those cells into 8 separate cell types based on the development of that animal over time at the P60 adult level.
highlighting the benefit of doing single cell sequencing over bulk sequencing is shown here. So this is inhibitory neurons, which by cell surface protein markers have a number of markers that are canonical. But looking at the molecular profile of each of these cells, you can see that they are transcriptionally distinct, as shown in the plot on the upper right. They don't do just the single cell. The old days was you do single cell or you do NGS and you don't validate. So they validated with immunohistochemistry that we all know has been time tested. That slide's out of place. So that was the single cell gene expression. So you can also use that same, over almost 4 million uniquely barcoded bead system with the microfluidics to do single cell immune profiling, where you can look at an individual cell. Neuroimmune profiling has become a hot topic,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microglia causing pruning during development, but also damage repair and then causing damage to the cells. You can take cells and then from the same cell, look at the expression profile of that individual cell, look at the full-length VDJ region of the T cell if it's a T cell, full-length VDJ region of a B cell if it's a B cell, and then combine that together with the gene expression profile. So it's one assay and you're using enrichment against the library for 2 different primer sets, either for B cell or T cells, which are shown on the left and right respectively. The next product I'll give you just one slide on is single cell copy number variation. So copy number DNA replication is inherently error prone, and there's been lots of theories that the diversity in the human brain that's responsible for our higher functions is partly as a consequence of the DNA replication being error prone. So in order to understand copy number changes, you can do this cell by cell and really understand the clonality of the cells in cancer and disease models, but also in development. So what you're seeing here is traces of 4 individual diploid cells, and you see the entire chromosome, the entire genome listed along the bottom with the X and Y chromosomes at the back end. This is clearly a male diploid cell line, fibroblast cell line. And if you can compare that to a cancer cell line on the right, you can see that there's major copy number variation differences. And I would anticipate that for brain tissue that we would see a lot of copy number changes, subtypes specifically, that you'd be able to distinguish with this kind of tool. So the next tool that I'll talk about is single cell ATAC-seq for epigenomic profiling. Again, this is one slide in the interest of time, but I can show you more if you'd like. I'm going to be here till the end of the night. I'm having a great time trying to understand what people are saying. By the figures, it's been pretty good. So for single cell ATAC-seq, what you're showing here is with bulk ATAC-seq, you need 50,000 cells in order to see the open chromatin of that particular sample. But with single cell, with as few as 662 cells, you get the same peaks. And what you're seeing is the read peak pileup for places in the genome that's open. And what that's telling you is not exactly what the cell is creating, what the transcriptional state of the cell is, but instead the epigenomic program that was inherited by the parent cells. And what you see, what the nice thing and difference between bulk ATAC and single cell ATAC is that now you could look at each individual cell trace that's shown in the orange on the bottom to see what portion of the genome is active, either for transcription factors or open for transcription. Okay, and here's where I'm going to show you the last couple of slides, and this is in spatial transcriptomics. I was a geneticist, but I came from a neuro lab, so I was super excited about this tool because, one, neurobiologists know that neurons don't like to flow. So if you're doing droplet-based sequencing on neurons, they don't like to flow, they're not round cells. And 2, we know that the substructure of the brain is critically important to connectivity. So I was excited when we acquired a company called Spatial Transcriptomics in November of last year. And what you can do with this is do an unbiased expression profiling. So the glass slides that's shown in the lower hand corner on the bottom are printed with oligos that have positional barcodes. So they have an address that tells you which spot on the glass slide a particular signal has derived. And then there's a poly-DT primer on there as well. So you place your tissue onto that glass slide, you fix it, you do an H&E stain. We're working on having immunohistochemistry at that step also. Right now it's just an H&E stain for morphology.
You then permeabilize the tissue. The RNA falls onto the glass slide. We do first and second strand synthesis, introducing the barcode at that level for that particular physical location on the two-dimensional glass slide. Then we cleave those oligos away and do a standard next generation sequencing library. And again, it's sequenced on an Illumina or BGI, MGI instruments to take advantage of the economy, the scale, and the accuracy of those particular instruments. And then what you get is, this is a coronal hemisection of a mouse where you can clearly see the hippocampus. The H&E stain is on the left, and then two specific genes. So the heat map shows you the abundance of those two particular genes in those spots that you can now map back to the location in the brain. I think of this as, I wonder what kind of gene expression changes are around plaques and tangles in neurodegenerative disease. It's an idea that I can't wait to see that type of data. So that's our Visium spatial gene expression tool. I'd like to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I know it was fast. This is how you can contact me at the company, and Thank you. I got nervous. I knew all these. 자, 여러분 다 잘 들으셨죠? 퀴즈 풀 준비 되셨나요? 자, 약간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희섭 교수님께서 사모님께서 하면 안 된다는 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여기 제일 먼저 들어주세요. 정답입니다. 훌륭한 학생들이네. 네. AKN에서 어워드를 주기 시작한 게 24번째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AKN 주니어 패컬티 어워드는 굉장히 이제 프레스티지어스한 어워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저희 많은 원로 교수님들께서 우리 AKN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주니어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패컬티에게도 어워드를 수여하시겠다는 그런 아주 높은 취지하에 시작된 어워드인데요. 지금까지 이 어워드는 8년이 수상이 되었고 이제 이번이 9년째 어워드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이 이제 수상을 하셨는데요. 올해의 수상자는 정진모 교수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겠는데요. 올해의 수상자는 정진모 교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몇 명이라 그랬죠? 그 8명의 파운딩 멤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정진모 교수님 나와서 시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 얘기 안 했는데. 수상자 발표. 네. 수상자는 펜스테이에서 오신 김용수 박사님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네, 상금도 수여가 됩니다. 네, 저 이따가 김용수 박사님을 찾으셔서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저 발표하시기 전에 소개하는 걸 살짝 잊어버렸는데요. 김용수 교수님은 펜스테이트에서 지금 조교수로 계시고 2015년부터 Northwestern University 여기 시카고에서 2010년에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셨고 96학번이십니다. 네. 이 마이크가 이걸 씁니다. 이걸 쓰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 김용수라고 하고요. 예, 저희 그 AKN 수상 리뷰해 주신 분들한테 일단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멋진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상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기다려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까 잠깐 소개해 주신 대로 2015년에 실험실을 시작했고요. 저희 실험실은 이제 제가 브레인 매핑 레버러토리가 하는데요. 이게 제 미션 스테이트먼트고요. 제가 알고자 하는 거는 이제 뇌가
structurally, functionally 어떻게 organized 되어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건 사실 노멀 브레인입니다. 제가 디지즈 모델을 쓰는 거는 노멀 브레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디지즈 모델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모델로 쓰고 있는 거는 이제 G인데요. G가 이렇게 뇌가 상당히 작긴 한데 그래도 그 속에 한 10밀리언 정도 되는 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뇌를 이제 연구하다 보면 보통 이제 전체 뇌에서 이제 전체 그림을 이제 MRI 같은 기술을 써서 이제 전체 그림을 보든지 아니면 현미경 기술을 써가지고 디테일을 보는데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이 로컬 컴퓨테이션은 이제 작은 세포 단계에서 일어나는데 사실 그것들이 다 뭉쳐서 커그니션을 만들면 로컬 서킷만 봐서는 커그니션을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커그니션을 이해하려면 다시 또 로컬 서킷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 뇌를 셀룰러 레조루션 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포스닥 랩에서 이제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시작은 이거였습니다. 저기 그 시리얼 2 포탄 토모그래피라는 기술로 시작했고요. 이거는 이제 클래리티가 나오기 전에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이제 그 브레인이 마우스 브레인이 아가로스 인베딩 상태에서 그 위에 2디멘션 위에 2포탄 레이저 마이크로스코프가 이제 사진 찍을 때 얘 이제 모토라이즈 스테이지가 샘플을 X, Y 상태로 옮겨주면서 타일 이미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타일 이미징이 끝나면 스테이지가 그 옆에 있는 바이브라톰으로 이 포인터가 있으면 좋을 텐데. 자 여기서 이 마이크로톤 보이죠? 이게 뇌가 여기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브라톰이 썰어져요. 썰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가 50 마이크론 업 시키고 다시 2디멘셔널 스캔 돌고 가서 다시 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클리어링 하지 않고도요 전체 뇌를 마이크론 레졸루션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이 나왔고 이제 문제가 이제 된 게 이렇게 하면 이제 저기 세포 단계를 이제 전체 뇌에서 다 볼 수 있는 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 큰 문제가 이제 그거였습니다. 이게 일단 데이터셋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거든요. 이제 로 데이터가 이제 브레인 하나당 한 200GB 정도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숫자로 이제 사람이 셀 수는 없고요. 이거 이제 대학원생 때 제가 저런 거 이제 현미경 앞에서 세곤 했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전체 내에서 하려니까. 그래서 저걸 이제 이 컴퓨테이션 파이프라인을 개발해야 돼서 이제 머신러닝이랑 이렇게 브레인 매핑하는 기술들을 이제 그 컴퓨터 기술들을 써가지고 그 코딩들을 써가지고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B1 보시면 이게 전체 리컨스트럭된 브레인이고요. B2는 이제 그 머신러닝 해가지고 이제 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고, B3는 이걸 이 디텍트된 셀들을 레퍼런스 브레인 맵에다가 그 레지스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뇌에서 얘들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싱글 셀 레벨로 XYZ 포지션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플로레센트 현미경 기술이기 때문에 플로레센트를 이제 크리 드라이버를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뭐 인터 뉴런 보고 싶으면 크리 드라이버를 뭐 가바 쓰시면 되고요. 엑사이터토리 뉴런 보시고 싶으시면 뭐 비글루트, 캔K2 같은 거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현미경은 상관을 안 합니다. 이게 뭐 어디서 왔는지 일단 플로레센트고 그리고 이제 전부 다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면 사실 뭐 머신들은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바이올로지스트가 그냥 그 앞에 들어가는 트랜지닉만 바꿔주면 원하는 그 세포들이 어디에 이렇게 구성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험실은 이게 코어 기술이고요. 예전에 이제 제가 했던 게 이제 이걸 가지고 셀 타입 매핑을 해가지고 셀 타입 매핑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이스의 김내수 교수님하고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프로젝션 모터 뉴런 프로젝션 매핑하는 것도 했었고요. 최근에 시작한 거는 이제 그 전부 그 전에 했던 거는 전부 다 어덜트 브레인 스테이지에서 매핑하던 기술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디벨롭먼트 스테이지에서 디퍼런트 이렇게 셀 타입이 이렇게 트랜지언트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잡기 위해서 일단 디벨롭멘탈 그 아틀라스를 만들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이 디벨로핑 하고 있는 옥시토신 리셉터 시그널들을 지금 매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논문을 리뷰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또 재밌게 시작하고 있는 게 계속 뉴런만 매핑하다가 보니까 이게 뉴로사이언티스트가 이게 브레인이 뉴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딴 게 뭐 있냐 물어보면 대부분 글리아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글리아 말고 또 있거든요. 그 세 번째 가장 큰 컴포넌트가 뉴로바스큘라거든요. 그래서 브레인은 그
에너지 소스가 없습니다. 에너지 레저부어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옥시전 서플라이가 딱 셧다운되면 제일 먼저 죽는 게 브레인이거든요. 그래서 뉴런의 그 펑션에 아주 그 서플라이가 잘 돼야 되는데 이 스트럭처를 잘 몰라요 아직까지. 왜냐하면 MRI로 봐도 큰 베슬만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진 기술로 아주 작은 마이크로 베슬까지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스트럭처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저희가 가장 잘하는 게 생물을 전부 다 숫자로 환산하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저는 vascular structure information이 전부 다 테이블 폼으로, 그러니까 숫자 폼으로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pure math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숫자를 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다시 바이올로지로 돌아오는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자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매핑들을 하다 보니까 바이오인포메틱스가 이제 많이 파퓰러해졌는데요.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건 뉴로인포메틱스 쪽으로 이제 드라이랩 쪽으로 해서 또 많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하고 싶은 거는 뇌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은데 그걸 알려면 뇌 지도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뇌 지도가 여러 개가 존재해요. 여기 박신호 지도 쓰시는 분들, 예, 그다음에 알렌 쓰시는 분들, 그죠? 쓰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박신호랑 알렌 브레인 이렇게 세그멘트 하는 게 좀 틀려요. 그죠? 좀 틀리죠. 그래서 모터콜텍스 하시는 분이 박신호 맵 쓰시는 분이 모터콜텍스 하는 거랑 알렌 브레인 그 지도 써가지고 모터콜텍스 하시는 분하고 다른 데를 스터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매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디지즈 모델을 넣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멀 마우스에다 매핑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제 관심 있는 거는 오티즘에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오티즘 마우스 넣고 어떻게 이게 패턴이 바뀌는지 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넣는 거는 이제 알츠하이머 디지즈 모델 넣고 어떻게 바스큘라처 같은 게 바뀌어가는지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저기 남은 몇 분 시간 동안 이제 이 뇌 지도 짜는 거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지금 논문은 억셉트된 상태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박신호랑 알렌이랑 브레인을 세그멘트 하는 게 틀린데 그거를 풀려니까 방법이 그러면 한 지도를 다른 데로 옮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이제 박신호 맵은 이렇게 히스톨로지 거기 2디멘셔널 맵에 그 이제 굉장히 유명한 박신호라는 그 교수님하고 다른 분들이 그걸 보고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그죠? 선을 긋죠? 2디멘셔널 맵입니다. 그래서 2디멘셔널 히스톨로지에 바탕한 2디멘셔널 맵이고요. 최근에 나온 알렌 브레인 아틀라스는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커먼 코디네이트 프레임이라고 이거는 가장 고해상도의 그러니까 10 마이크론 아이소트로픽 레졸루션을 해가지고 가장 그 좋은 3D 모델 프레임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두 개가 레이블이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신호 맵을 일단 옮겼습니다. 저희가 지금 A는 이제 알렌 브레인 레퍼런스 스페이스고요. B는 이제 박신호 세그멘테이션이거든요. 그걸 일단 옮겼어요. 옮기니까 안 맞더라고요. 안 맞는데 이거를 컴퓨테이셔널이 풀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어떤 그 히스톨로지 섹션하고 이렇게 다른 그런 풀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게 힘드니까 그냥 수작업으로 하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섹션 바이 섹션 다 모두 보면서 이걸 수작업을 했습니다. 그거를 한 학생이 저기 전유리 양이 저기 있고요. 저희 테크니션입니다. 테크니션 이 프로젝트를 저희 실험실에 와서 시작했는데 2년 반 만에 이걸 완성했고요. 이거를 자꾸 하나하나씩 픽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픽스를 하는데 에비던스가 필요하니까 일단 MRI 레이블을 옮겼습니다. MRI 레이블이 있고요. MRI 레이블을 일단 저희가 MRI 레이블까지 끌어와가지고 그 알렌 스페이스에 넣고 MRI 레이블을 박신호가 디리니에이션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박신호 레이블을 더 또 갖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에비던스가 필요해서 그 뉴럴 아나토미스트들이 어떻게 자르냐 하면 그 셀 타입 디스트리뷰션을 보고 자릅니다. 그래서 히스톨로지컬리 스테이닝을 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 나온 트랜지닉 툴을 써서 전체 3D 브레인을 스캔한 다음에 그거를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 써가지고 그 레퍼런스 브레인을 매핑을 하면 셀 타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로 바탕으로 해서 라인을 좀 더 정교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제 이런 에비던스가 없으면 사실 어네토미스트가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자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이제 하려고 좀 더 객관적인 크라이테리아가 필요하다. 이래서 14개에 되는 다른 그 셀 타입 트랜저딩 마우스를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그 이제 플로레센트 디스트리뷰션을 보시면 히스톨로지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다 뜨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라인들을 좀 더 수정하기 시작했고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한 레이블을 다른 데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더 다른 게 있냐?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도스 스트라툼이 세그멘테이션이 돼본 적이 없습니다. 저기 맵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스 스트라툼은 그냥 박신호 맵도 그렇고 알렌도 그냥 하나 딱 덩그러니 하나 도스 스트라툼이 딱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션 맵을 썼습니다. 콜텍스가 저기 스트라툼의 프로젝션을 하는 뭐 패턴을 보면 다 스트라툼에 다르게 맵핑된 패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프로젝션 패턴에 근거를 해서 도스 스트라툼을 아주 세부 단계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엔티리어 포스티리어 단계에서 5개 단계로 자르고 미디어 벤트럴, 도스 미디어 라teral, 도스 벤트럴 레벨을 해서 아주 세분화했고요. 그래서 이제 확실한 뉴로 인포메틱스 툴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전부 다 디지타이즈 해가지고요. 전부 다 오픈 소스로 해서 웹에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오픈 소스로 모든 세그멘테이션이 다 오픈되어 있고요. 저희 웹사이트에서 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좋은 거는 이게 모든 두 개의 레이블이 한 스페이스에 있기 때문에 같이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퀀티테티브를 비교를 해보니까 예를 들자면 박신호랑 알렌 맵이랑 봤더니 프라이머리 모노 콜텍스 같은 경우는 45% 정도밖에 오버랩이 안 돼요. 나머지는 딱 다르게 잘라요. 그래서 큰 문제죠. 누가 만든지는 몰라요. 그거는 제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비교하는 것까지는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더 이제 이 툴을 좀 더 와이드리 어웨일러블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웹 비주얼라이제이션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타이핑 하시면 저희가 아이폰도 되고 아이패드 다 되게 만들어 놨거든요. 크롬 브라우저를 써서 들어가시면 그냥 이게 3D 상태로 그냥 되게 편하게 돼 있거든요. 가서 한번 써 보십시오. 이러면 이제 그 뭐 북으로 된 거 이런 거 살 필요 없고요. 그냥 들어가시면 다 나옵니다. 시간상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여기 뒤에 있는 이 백그라운드는 저희가 하고 있는 바스큘라 매핑입니다. 저희 보시면 얼마나 정교하게 저희가 바스큘라 스페이스를 잡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실험실 사람들한테 일단 감사하고요. 특히 그 전유리랑 저기 뒤에 있는 그 엄청난 노력으로 일단 그 지금 이제 저 친구 MD PhD랑 PhD를 어플라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 어플리케이션 보이면 잘 봐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실험실에 이제 다른 프로젝트 다 진행하고 그다음에 저희 그 콜라보레이터들 리스트했고요. 그다음에 펀딩 소스, NIH 그랜트 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포스닥 프리닥터럴 어워드를 시상하겠습니다. 포스닥 어워드를 시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잠시만요. 그러니까 우선은 시상자는 수상자 전부 다 나와주세요. 시간 관계상 나와주시고 원래는 각각 그 어워디마다 다 나와주시고. 스폰서 하시는 분들이 상장과 그 부상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우선 발표부터 하시고요. 모든 그 발표가 끝난 후에 한꺼번에 그 상장을 주시고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시다시피 1번부터 6번까지 그 랭킹은 아니고요. 이제 기억년 ABC 순서로 그 했고요. 첫 번째 UNC에서 오신 안상태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안상태라고 하고 현재 UNC에서 포스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거나이저 분들에게 먼저 감사드리고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연구하고 제 전공은 이제 엔지니어링 베이스로 해가지고 일렉트로피지올로지를 연구하고 있고요. 이제 특히나 클리니컬 휴먼 뉴럴 사이언스를 전공으로 해서 이
이 세 가지 단계로 여기 보시면 1, 2, 3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째 이제 타겟을 먼저 아이덴티피케이션 하게 됩니다. 제가 했던 연구는 이 특히 환청이 들리는 이 스키즈프레니아 환자들에 대해서 그 오실레이션, 유럴 오실레이션을 측정해가지고 이제 유럴 오실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액션 포텐셜의 어떤 비동기적 현상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렇게 유럴 오실레이션을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오디토리 리스폰스에 대해서 유럴 오실레이션을 봤을 때 환자들과 이 헬스 컨트롤에 대해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르게 나타나는 타겟을 정해가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타겟을 인게이지먼트 하는데 이 인게이지먼트는 이제 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을 기술이라는 걸 써가지고 실제로 다이렉트하게 코텍스를 스티뮬레이션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non invasive하게 좀 안전한 방법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 모델링 통해서 어떻게 이 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이 어떻게 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지금 같이 클리니션들과 협업을 함으로써 이 환자들의 증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 증상이 달라짐으로써 이 뉴럴 오실레이션이 어떻게 모듈레이션 되는지 또 마지막으로 그에 관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논문 출판됐고 일단 처음으로 이 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 환청이 들리는 환자들의 그 조현병 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했던 결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그 오거나이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 이번에 영어로 이번에 학회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그거 따라서 영어로 하겠습니다. My name is Seung-won, and some people call me Sebastian too. I'm a postdoc in David Gintis Lab at Harvard Medical School. So my postdoc work has been focused on the spinal cord projection neurons that receive somatosensory inputs from the DRG and project this information to the brain. And it's been thought that the dorsal column and medial lemniscal pathway is the major touch pathway, whereas the anterolateral pathway mainly convey pain and temperature information from the periphery to the brain. However, in our study, we identified a novel subset of anterolateral pathway projection neurons that convey touch information from the spinal cord to the brain. And in the study, we showed that this population is largely non-overlapping with the previously known population. And these two distinctive populations innervate the main brain target in a zonally segregated manner. And we show that this novel population is highly sensitive to mechanical stimuli and receives strong synaptic inputs from the mechanosensory neurons. We also showed that the activation of this novel population either induced appetitive or aversive the behavior, suggesting that overall these two pathways constitute the parallel ascending spinal pathways for effective touch and pain.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저에게 과분하지 않은 소중한 상을 주신 이 AKM 분들께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저는 지금 UCSF에서 이 카우네싱 항구라는 PI 아래에서 2년째 연구를 하고 있는 저 김재경이라고 합니다. 제 연구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했을 때 가장 소개드리고 싶었던 건 최근에 이렇게 셀에 이 논문이 게재되었는데요. 제가 이게 대표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전 이 연구에서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태스크라는 것과 메모리 컨솔리데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먼저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태스크라는 것은 이 렛에서 측정된 뉴럴 시그널을 가지고 어떤 워터 피딩 튜브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태스크입니다. 이 태스크를 통해서 어떤 타겟 포지션에 도달하게 되면 워터 리어드가 주어지게 되는 태스크인데요. 저는 이 태스크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슬립, 그 다음에 이루어진 태스크가 있을 때 슬립 다음에 수행되는 태스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특히 메모리 관점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바로 이 메모리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컨솔리데이션과 포게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슬립 동안에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슬로우 오실레이션과 델타 웨이브라는 게 있는데, 이 슬로우 오실레이션은 컨솔리데이션의 역할을 하면서 그 반대로 델타 웨이브는 상충되는 포게팅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스핀들이 델타 웨이브에 비해서 슬로우 오실레이션에 얼마나 가깝게 나타나는지가 이 컨솔리데이션과 포게팅의 이 비율을 결정하는 데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에서 찾은 결과를 현재는 이 스트로크 모델에 적용해 보고 있는데요. 이 스트로크 모델에서도 어떤 스핀들이 슬로우 오실레이션에 얼마나 가깝게 나타나는지가 스트로크 이후에 리커버리 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스핀들 모듈레이션 같은 방법을 통해서 스트로크 이후에 리커버리를 이렇게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존스 홉킨스에서 포닥으로 연구 중인 김상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하게 된 연구 내용은 그 파킨슨 디지즈가 장에서부터 유발되어 브레인까지 퍼져나갈 수 있다는 모델을 이제 실험적으로 제시를 하고 그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저희는 그 알파 시뉴클린 프리폼 피브릴을 장에 주입하고 그 시뉴클린 패솔로지가 브레인으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관찰하였고, 이 장에서 유발되는 시뉴클린의 패솔로지는 그 베이거스 너브를 따라 브레인의 아래쪽인 메둘라부터 시작하여 메둘라에서 보이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브스텐셜 나이아가라와 그리고 위쪽에 있는 스타이텀 팩토리 벌브까지 계속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패솔로지가 퍼져나가는 것과 동일하게 저희는 이제 도파미너직 뉴런이 전체적으로 죽어나가는 것, 그리고 모터 심텀과 논모터 심텀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이런 장에서 유발되는 시뉴클린 패솔로지를 막기 위하여 그 베이거스 너브를 자르거나 아니면 인다지너스 알파 시뉴클린을 낙아웃 시켰을 때 모든 피노타입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베이거스 너브가 이 브레인의 장에서 브레인으로 연결되는 프로파게이션에 중요한 메인 루트로 작용하는 것과, 그리고 알파 시뉴클린이 패솔로지 폼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저희가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 김상륜 교수님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임은주라고 합니다. 저는 이 에스트로사이트 엘리베이티드 진 1이라고 디벨롭먼트 초기에 이제 업 레귤레이션 되어 있다가 이후 서프레션 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진을 나이그로 스트라탈 도파미너지 시스템에 도입하여서 그 도파미너진 뉴런의 디제너레이션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이 뉴런al 액티비티를 레스토레이션 시키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번에 SFN에서 발표할 내용은 사실 이제 초록에 있는 화이트 타입의 AG1을 활용한 내용이었는데, 이 AK는 특별한 자리이만큼 이제 퍼더 스터디로 제가 뮤턴트를 인위적으로 이제 유도한 AG1을 활용했을 때 이렇게 이제 프로텍션뿐만 아니라 6하이드록시 도파민 트리트 후 3주 뒤에 이 AG1 뮤턴트를 오버 익스프레션 시켰을 때 그 행동을 조사한 결과 이 레스토레이션이 관찰되는 것을 보고 현재는 해외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경북대 김상륜 교수님과 경희대 진병관 교수님, 그리고 인하대 한인옥 교수님, 그리고 충남대 김동훈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UNC 샬롯에서 온 포닥 강유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작년에 저희 교수님께서 주니어 패커티 어워드를 받으신 만큼 제가 그 다음 해에 이렇게 상을 받게 돼서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저희 랩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마이크로플루이딕 디바이스 안에서 다양한 브레인 디지즈 모델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포커스를 하는 부분은 AD 모델 쪽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이제 그 AD 모델 안에서의 뉴런과 에스트로사이트, 그리고
particularly 마이크로글라이아가 어떻게 그 액티베이션이 되고 AD 프로그레션에서 어떻게 인볼브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모델의 제일 강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iPS 마이크로글라이아를 쓰고 있는데 iPS 마이크로글라이아라고 하면은 헤테로지니티가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투 컴파트먼털라이즈드 된 시스템을 통해서 액티베이트 되어 있는 마이크로글라이아를 뽑아낸 다음에 그것들의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고 있고 다행히 이제 여기 오기 전까지 해서 이제 AD 프로그레션 하면서 마지막에 early AD 모델에서는 M2 마이크로글라이아가 업레귤레이션을 보다가 이제 AD 프로그레션이 지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M1 마이크로글라이아가 폴라리제이션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 포스닥 어워디 전부 다 좋은 연구 발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시상식은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로서 다시 한번 축하해드리길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모임의 가장 새싹인 프리덕터럴 어워드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명의 수상자가 있는데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또 역시 2분씩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스웨스턴 디미트리 크랭크 랩에서 4년차 박사과정에 있는 김수진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제가 이렇게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 선배님들, 선생님들 앞에서 상도 받고 연구 소개도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 연구 내용으로 넘어가면 저는 파킨슨병에서 마이토콘드리아 라이소솜 인트로오가넬 컨택트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모델은 이제 줄기세포, 환자 유래 줄기세포에서 분화시킨 도파민 뉴런 사용하고 있고요. 라이소솜과 마이토콘드리아 둘 다 파킨슨병의 기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들은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 두 오르가넬이 어떻게 인터랙션하고 이들의 그 망가진 인터랙션이 추가적으로 도파민 뉴런의 죽음에 어떻게 관여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여기 플레이하면 이런 식으로 초록색이 라이소솜이고요, 빨간색이 마이토콘드리아인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터랙션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마이토콘드리아의 죽음 그리고 결과적으로 도파민 뉴런의 죽음으로 연관된다는 내용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SFN에서.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약은 아래와 같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이번 주 수요일 아침에 Cellular Mechanism of Parkinson's Disease라는 제목의 나노 심포지움 오시면 자세한 내용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멋진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오거나이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런 귀한 상을 주셔서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 서울대학교 의과과 서용호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4년차를 하고 있는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제 연구 주제는 그 메타보트로피 글루타메트 리셉터 7의 디센서타이제이션 메커니즘에 대한 건데요. 이거 7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은 프리시냅틱 액티브 존에 존재하면서 그 글루타메트 릴리즈를 억제함으로써 프리시냅틱 LTD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브레인 리전에서 높게 익스프레션이 되고 있고 앵글7 나가오 마우스 같은 경우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앵글7의 정교한 조절 메커니즘이 중요하다, 정상적인 브레인 펑션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앵글7의 그 디센스타이제이션 메커니즘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유비퀴티네이션이 이 앵글7을 조절한다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앵글7의 아고니스트에 의해서 스티뮬레이션 되었을 때 어댑터 프로틴이
베타로리스틴이 네드포를 리크루트를 해서 앵거세븐 유비키티네이션 시키고 네드포가 낙다운됐을 때 그런 유비키티네이션이 디프레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베타로리스틴과 네드포가 앵거세븐에 의한 메카닉 시그널링도 시그널링을 조절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앵걸7의 유비키티네이션 앵걸7의 데그레데이션 패스웨이가 어떤 것인지에서도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실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인내심과 그리고 열정적인 자세로 항상 지도를 해주시는 사용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에서 민경태 교수님 지도 아래 엑손 리제너레이션 관련해서 연구하고 있는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엑손 리제너레이션 과정 중에서도 ER하고 마이토콘드리아의 컨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번에 스터디를 한 내용인데요. ER하고 마이토콘드리아 각각은 엑손 리제너레이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컨택이 뉴런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규명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ER하고 마이토콘드리아의 컨택을 엑손 인저리를 입은 상황에서 확인을 하였고요. 그 상황일 때 ER하고 마이토콘드리아의 컨택을 이루는 프로테인들 가운데서 GRP75라고 하는 ER의 칼슘 채널과 마이토콘드리아의 칼슘 채널을 연결을 하는 프로테인이 이제 엑손 인저리를 입은 상황에서 로컬리 신터시스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이 프로테인을 이제 오버익스프레션을 시켜주었을 때 엑손 리제너레이션이 훨씬 더 촉진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는 이제 ER에서 마이토콘드리아로의 칼슘 플럭스가 증가됨으로써 마이토콘드리아 내부의 ATP 신터시스가 증가를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엑손 리제너레이션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소스가 됨으로써 이제 촉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은 발표 들었는데요. 그 graduate, doctoral award 여러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 수상자들을 만나셨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상금 다 받으시니까 네,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나기에 앞서서 마지막 closing remark 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알기로 저 셔틀버스가 9:30에 끊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셔틀버스 타셔야 되면 지금 이제 출발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메트로는 계속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정말 저 피곤하시고 그러실 건데 늦게까지 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부. 그리고 한국에서 또 시차 때문도 그럴 거고 그러실 건데 그리고 오늘 이제 강연해 주신 시리스 박사님한테 또 감사드리고 한국에서 특히 오신 저 스폰서 분들 내년에도 또 다시 뵙기를 갈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제일 이제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우리 오피스들이에요. AKN 이제 임원 교수님들인데 아주 허드렛 일부터 해서 사진 찍는 것부터 해서 오늘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저 오피스들 바깥에서 저 등록 데스크 아마 있을 건데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좀 일어나셔가지고 한번 박수 주십시오. 저 몇 분들은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한국어로 하니까 더 좋으셨죠? 아까 저 10X 퀴즈 아무도 못 푸시던데. 그래서 이제 내년도 저희 이제 한국어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더 편하고 좀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재밌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이제 피곤한 시간에 밤늦게까지 하는데 내년에도 그리고 또 좋은 이제 제안이 있으시면은 우리 이제 이렇게 미팅 이렇게 한국 분들 많이 모여가지고 우리 신경과학 하는 분들 모이는 기회가 어디 다른 기회가 있나 싶어요. 이런 기회니까 중요하고 소중한 기회일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막 저희 모여서 아무리 막 국리를 해도 또 좋은 아이디어, 더 좋은 아이디어 주면은 이제 일반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런 굿 아이디어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더 재밌고 더 좀 유익한 그런 이제 내년 미팅이 되도록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DC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